네, 자 오늘 SML 역시 또 한 분의 자칭 전문가 혹은 고수께서 오셔서 여러분께 판단을 맡는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아이디어를 또 나누는 그런 시간이죠. 근데 전에 한번 오셨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미처다 못하신 그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드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지난번에 굉장히 그 반응이 좋아서 시간이 근데 좀 부족해서 제대로 된 내용을 충분히 말씀 못하시고 반쯤 말씀하고 가셨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남은 반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해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지난번에 어디까지 얘기해 주셨고 오늘은 무슨 얘기해 주실지 간단하게 한번 좀 얘기 좀 하고 넘어가 볼까요? 일단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리딩 방장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을 속이는지에 대해서 맞아 말씀드렸을 맞아. 겁니다. 리딩방 얘기해 주셨죠? 네, 첫 번째로는 매매 승률이라고 하는 걸 조작할 수 있었고, 두 번째로 수익률들을 조작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서 개미들이 많이 꼬이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계좌가 어떤 식으로 폭파가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실제로 리딩 방장들이 어떻게 종목을 선택을 하고 실제로 어떻게 리딩을 하며 이 과정에서 사기 수법이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하는데 이 내용까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약간 입이 좀 삐뚤어졌네요. 네. 가면이. 자, 그러면 리딩방 뭐 사실 피해들이 굉장히 많은데 수면율이 잘 안 올라오는 것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 코드님이 디테일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PPT를 가지고 와서 네. PPT를 바탕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가장 먼저 이 종목 선정에서 차트 분석 그리고 실제 리딩까지 말씀드릴 거고 요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된다면 결국에 매수라고 하는 것 정도는 리딩 방장이 할 수가 있겠지만 매도라고 하는 것들은 리딩 방장도 잘 못합니다. 즉 단타를 통해서 리딩 방장도 돈을 잘 못 벌지만 우리는 홍보 과정을 통해서 단타로도 잘 본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고 요것들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사기 수법이 하나가 있는데 요 내용까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바로 종목 선정부터 바로 설명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리딩방에서 종목 선정 어떻게 하느냐? 네네, 요거부터 바로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먼저 리딩방에서 어떤 식으로 종목을 선정을 하느냐 사실 여러분들도 다 따라할 수가 있습니다. 기초적인 건데 일단 오늘 장이 끝났다라고 친다면 여러분들은 시장을 주도했던 테마들을 분석을 할 겁니다. 오늘 장이 끝나면 네, 오늘 장이 끝나면 이런 식으로 상승했던 종목들이 다 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로라고 하는 것들 내일 또 이슈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선택을 할 겁니다.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제로나 뉴스를 볼 때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일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뭐 이런 식의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재료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4월 26일까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런 식의 이슈들 단기간에 소멸되는 재료가 아니라 앞으로도 이슈가 될 수 있을 만한 재료이면서도 시장의 관심들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정리돼서 이런 식으로 테마주들을 정리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종목 선택의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거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거는? 네, 맞습니다. 네. 다들 이렇게 하는 거고 기초적으로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여기까지 했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차트 분석으로 넘어갈 거예요. 네. 이 차트 분석이라고 하는 것들에서 핵심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자, 이 차트 분석의 핵심 원리가 뭐냐면 결국에는 매수세가 더 많으면 주가는 올라가고요. 네. 매도세가 더 많으면 주가는 내려가겠죠. 네. 자,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것들 바탕으로 해가지고 매매를 하시는데 가치 투자나 차트 투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들이 우리가 매매하는 리딩방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쉽게 말해서 가치 평가가 어려운 종목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봤었던 이런 식의 재료 가지고 주가가 얼마나 올라갈지는 잘 모르다 보니까 근데 이런 식의 영향력들을 많이 받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차트랑 시황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종목들을 많이 선정을 하고 이 과정에서 시황이랑 재료를 보면서 이게 매매하기 좋은 환경인지를 파악하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매수 라인과 매도 라인을 파악할 때는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을 활용을 하고 마지막으로 거래량을 통해 가지고 단기적인 매수와 매도의 근거를 제공하는 식으로 해서 요 포인트들을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리딩을 할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실전으로도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혹시 네. 여기까지는 이해가 다 되셨나요, 혹시나?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무슨 삼성전자니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들 이런 데들은 당연히 매출도 크고 네. 순이익도 뭐 딱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예측들이 많이 나올 테니까 여기 이제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걸로 이제 많이 투자하실 텐데 네. 이 리딩방에서 그런 거를 다루진 않고 네, 네. 그러니까 얼마의 매출이 나올지 이런 것들도 사실 잘 가늠 안 되는 회사들을 주로 선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종목들이 변동성도 강하고 뭐 이런 크겠죠. 식으로 예. 테마주 매매하기에 되게 좋다 보니까 예. 고객들이 이런 종목들을 많이 원하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을 많이 선택을 한다. 그래 이제 많이 더 오를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예. 어차피 리딩방 쪽에서는 조금만 수익을 내도 1편에서 봤다시피 수익률을 뻥튀기 시킬 수 있다 보니까 네.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는 게 고객들을 유입하기에는 훨씬 더 일단 뭐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되셨으면 지금부터 차트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요 내용들이 왜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매수 포인트들은 리딩 방장들이 잘 잡을 수 있지만 매도에 대해서는 잘 못 잡아요. 그래서 요 원리부터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보이시는 요 포인트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전재상이 몰빵을 해가지고 요 타이밍 때 28,500원대 꼭대기에서 네, 꼭대기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이 타이밍 때 여러분들은 어떤 심리로 매수를 했었을까요? 당연히 주가가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타이밍 때 매수를 했겠죠. 이 타이밍 때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주가가 폭락합니다. 마이너스 30%에서 40% 정도로 손실을 보고 있고 이 손실을 보는 기간들이 상당히 길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식의 심리를 가지고 있겠죠? 당연히 본전만 오면 팔고 싶다 이런 식의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 이런 구간들에서 만약에 본전까지 왔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네. 그럼 이 사람들은 당연히 매도를 하고 싶겠죠. 네. 그럼 매도를 하는데 이 타임 때 거래량을 한번 봐봐요. 거래량들이 평균 대비해서 20배나 많은 사람들이 이 타이밍 때 샀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이 여기 구간에서 다 같이 매도를 해버리게 되면 비교적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은 매도세가 모이겠죠. 네. 그렇다 보니까 매도세가 평균보다 훨씬 더 많으면 그냥 이 타이밍 때 매수세가 정말 압도적으로 많아야지만 주가가 오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거래량들을 바라보시게 되면 비교적 거래량들이 훨씬 더 안 떴다 보니까 여기 이해되시는 여기 거래량들이 과거에 요 타이밍 때 물려 있는 사람들은 한 평균 대비해서 한 2천억 정도가 물려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거래량들이 한 1,000억밖에 안 뜬 거죠. 그러면 비교적 리딩 방장들이 해석할 때는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으로 돌파는 못하겠구나 이 정도로 해석을 하고 매매를 안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혹시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나요? 저 가격에 산 사람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가격에 산 사람들이 많은데 네. 다시 그 가격까지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본전 생각에 팔 테니까 그 가격은 못 넘어갈 거다. 네, 근데 라고 생각한다? 네, 근데 이 타이밍 때가 워낙에 여기 보이시게 되면 5월 달에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물려 있다 보니까 네.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만약에 이 타이밍 때 판다라고 친다면 네. 적어도 요것들을 이 물량들을 먹어줄 수 있을 만큼의 매수세가 터져줘야지 주가는 오르는 거니까. 네. 근데 거래량이라고 하는 걸 바라보면 그 당일날의 거래량들이 얼마나 올라올지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실시간으로 보면서 어느 정도 예상은 해볼 수가 있잖아요. 아침에 올라오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런 것들을 바라봤더니 거래량들이 많이 안 올라온다라고 친다면 여기에서는 매수를 안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그리고 저기선 거래를 안 할 거라고요? 아니 뭐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럼 조금만 더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네. 조금만 더. 자 만약에 결국에는 이런 겁니다. 여기 포인트에서 매수했던 사람들도 네. 결국에는 또 물렸죠. 네.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네. 물렸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당연히 본전이면 팔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겠죠. 예. 그리고 여기도 한번 바라봅시다. 요 포인트. 지금 요 포인트를 바라보시게 되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결국에 물려 있었죠.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주가가 하락했다가 본전이 왔어요. 예. 그럼 이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할까요? 팔겠죠. 팔고 싶죠. 예. 근데 여기를 바라보니까 여기는 평균 대비해서 거래 대금들이 한 4천억, 5천억 정도가 터진 거예요. 예. 압도적으로 많이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왔죠. 자, 그러면 여기 이 라인만 한번 바라봅시다. 이 라인만 여기 보이시는 해당 라인만 바라보게 되면 여기에서는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들보다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으니까 주가가 돌파하고 올라온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들이 이 타이밍 때 매수했던 사람들의 심리 같은 경우에는 나는 주가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매수했던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겠죠. 이해되시나요? 저한테는 물어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걸 네. 저 그 리딩 방한 애들이 언제 산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부터 바로 말씀드릴 건데 예. 요런 타이밍 때 산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타이밍? 이런 타이밍 때. 맨 꼭대기 올라갔을 때? 아닙니다. 지금 만약에 근데 이런 거라고요. 앞으로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만약에 리딩 방장들이 리딩을 한다라고 친다면 예. 주가가 떨어졌을 때 요 타이밍 때 사거나 주가가 돌파할 때 요 타이밍 때 산다고요. 이 두 가지 전략이 있다고요. 혹시 네.
리딩 방장들이 지금 이게 어제 차트인데 리딩 방장들이 만약에 매매를 한다라고 친다면 매수하는 타이밍들이 여기가 될 거고 두 번째 포인트가 여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혹시 여기까지. 요 두 가지가 될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거든요. 매수하는 타이밍들을. 일단 제가 먼저 리딩방을 안 들어가 봐서 잘 모르겠네. 아 근데 여튼 뭐 저기서 산다 이거죠? 네네. 그럼 문제점은 뭐냐면 이렇게 실전으로 매매를 할 때 네. 주가가 만약에 하락할 때 요 포인트 때 지지 라인을 받고 주가가 반등할 확률들이 상당히 높아져요. 거기에서 근데 요 포인트에서 네. 이게 솔직히 이해하는 게 그래서 중요했던 건데 어. 주가가 이 타이밍 때 지지를 하고 나서 반등할 확률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네. 이 타이밍 때 매수를 하자라고 사람들이 주장을 할 거거든요. 리딩방 사람들이 네네. 나쁜 전략 아니네 그러면. 나쁜 전략 아니지만 하지만 여기서도 문제점이 있는 게 결국에는 요 포인트에서 지지 라인을 약간 이탈하고 반등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가 상당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회피를 하고자 어떻게 하냐면 반등 시에 이 라인 약간 이탈하고 손절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그냥 무작정 그냥 뭐 3에서 4% 정도 이렇게 쉽게 말해서 이걸 회피할 수 있는 전략들이 많아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리딩 방장이 정말 실력이 있다면 이 지지 라인에서 매수를 해놓고 손절하는 타이밍도 안다면 이걸 명확하게 포지션들을 줄 수가 있지만 요 탓을 개미들한테로 탓을 넘길 수가 있다고요. 멘트를 쳐가지고. 그러니까 예전에 또 말했다시피 손실 같은 경우에는 회피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네. 이 여기서 매수를 해놓고 손실을 회피할 수 있는 전략들을 많이 말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냥 여기서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네. 결국에는 돌파 매매나 낙주 매매를 할 때 요 관점에서 개미들이 조금 손실을 볼 확률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안 보는 척하면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전략들도 상당히 많다.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이거 여기까지 이해했다면 이해를 시켜야지 이 포인트가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사실 뭐 리딩방 방장들도 네네. 일부러 저 떨어질 애들을 막 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 그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본인들 판단해도 일단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네네. 솔직히 뭐 본인도 잘 아는 건 아닐 테니까 네네. 모든 걸 알 수 있는 건 아닐 테니까 하다 보면 이제 안 되는 애들이 당연히 생길 텐데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좀 숨기거나 네네. 아니면 뭐 다른 핑계를 대거나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많이 하겠죠 뭐. 네네. 맞습니다. 뭐 사실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리딩 과정들이 시황을 먼저 읽고 아까 이런 식으로 종목을 다 분석을 했다면 사실 그 다음으로 하는 방법들이 뭐 시황도 읽고 여러 가지 하는 포인트가 많아가지고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런 내용을 한번 차트도 한번 다시 한번 PPT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봤다면 사실 리딩 방장들의 시황도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이 수급 같은 것들이 오늘 거래 대금들이 대략적으로 요 정도가 터질 것 같다라고 친다면 어떻게 시황을 읽냐면 여기서 뭐 에코프롬 비행 같은 경우에는 얘가 주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거래 대금이 3에서 4조 정도가 필요해요. 네. 근데 오늘 거래 대금이 10에서 12조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도 테마가 될 수가 없겠구나 생각하고 다른 종목들을 바라보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도주라고 하는 것들을 체크를 하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 2, 3조만 터져도 주도 테마가 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자라고 해놓고 어제 준비해놨던 이런 차트들을 바라보고 매매를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실제로 리딩을 진행할 때 네. 리딩 방장들은 이 포인트에서 얼마 이하에서 매수를 하자. 그리고 실제로 매수가가 되게 되면 여기서 자율 매도를 하자.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라고 리딩 방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매매 승률이라고 하는 거 높이는 방법들, 네. 매매 수익률들을 높이는 방법들, 손실을 숨기는 방법들. 요 포인트는 1편에서 말했다 보니까 네네네. 이런 식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들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네. 요런 식의 방법들로 리딩을 진행한다. 요 포인트를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사실 이해한다면 최종적으로 어떤 것들을 이해하게 되냐면 결국에 리딩 방장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매수는 알지만 매도는 잘 몰라요. 네, 그냥 매도 타이밍들을 잘 모를 수밖에 없다고. 어렵죠 그건. 네. 네네네. 이 매도 타이밍들을 잘 모를 수밖에 없다라고 친다면 결국에 단타라고 하는 포인트에서는 읽는다는 사실들을 요 원리들을 다 이해하게 되면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오늘 이 포인트를 다 이해를 한다라고 친다면 단타라고 하는 게 무작정 수익을 내기는 상당히 힘들고 결국에는 잃을 확률들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사기를 한번 칠 수가 있는데 네. 바로 뭐냐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HTS 사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한테
선물 투자할게요. 아니면 각종 종목 투자할게요라고 하면서 저한테 입금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을 해놓고 네네. 가짜 HTS에 돈이 증가해요. 근데 쉽게 말해서 돈을 입금 안 해놓고 자기 통장에다가 넣어놓고 지금 완전 이것만 사기꾼이네. 뜨게끔 하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개미 투자자들은 실제로 이렇게 리딩을 해놓고 나서 단타 따라가잖아요. 네. 어차피 대부분들이 다 잃어요. 어차피 대부분들이 다 잃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어떻게 되냐면 투자자들이 손실을 본다. 리딩 방장의 수익금이 돼요. 이 투자가 손실을 보게 되면. 반면에 투자가 혹시나 대박이 나버린다라고 친다면 네. 여기 관점에서 금액이 억 단위다라고 치면 돈을 먹고 튀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실제로 타임 저렇게 때 튀기도 해요? 네, 튀기도 하죠. 어. 네. 근데 이때 튀는 방법들 중에서 하나가 돈을 출금해달라라고 했을 때, 이건 거래소가 지금 출금은 안 해주고 있네요. 조금만 기다립시다 하면서 튀는 시간 벌고 튀는 경우가 많고, 돈이 소액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리딩 망장의 손실인데, 이 단타라고 하는 이 구조를 알게 되면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단타로 수익 보기가 되게 힘들다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네. 어차피 다들 손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투자 뭐 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 있으면 소액이면 돌려주고, 근데 아예 너무나도 다들 대박이 나버렸다. 그럴 때는 먹고 튀고. 그렇기 때문에 HTS라고 하는 사기가 사실 단타라고 하는 게 잃는다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식의 HTS 사기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리딩방에 들어간다라고 친다면 무료 종목들 주는 곳들도 많을 텐데 네. 대부분 선물 투자라고 하면서 요것들을 되게 인증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선물 투자라고 하면서 가짜 HTS에다가 돈을 넣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10개 중에서 한 5개는 될 거예요. 근데 네. 이런 사람들이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여러분들 손실 난다는 거 알고 있고 혹여나 대박이 나면 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자 이거죠. 그 무료로 막 그 공개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네. 뭐 손님 낚는 용인가요? 아니면 그냥 오직 실력으로 맞죠 홍보라고 할 수 있죠. 자기들도 진심으로 이건 추천해 주는 거죠. 솔직히. 아 말해서. 그래요? 그거 진심- 잘 무료 종목만 잘 따라가면 어떻게 뭐 안 될까? 그것도 다 되지만 결국에 무료 정보 따라가다 보면 아, 손실을 볼 확률들도 아까다 봤다시피 에, 어차피 리딩 방장들은 매도 타이밍들을 잘 모릅니다. 리딩 방장들도. 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료 종목 따라갔을 때 에. 초반에는 수익이 잘 나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럴 수가 있냐면 지금까지 흐름들을 이해하게 되면 주도 테마주들이 무너지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리딩만 탈퇴하는 시기라고 바라보는데 지금부터는 솔직히 그냥 조지 마라라고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시황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제 차트 보여드리면 한번 차트 한번 띄워드릴까요? 차트. 사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 시장의 흐름들도 한번 읽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의 시장의 흐름들이 읽다 보면 지금 시황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매수하기 테마주 치기에는 거의 끝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설명도 지켜드릴 수 있는데 요거는 생략하도록 하고 다시 생략하도록 하고 어디까지 말씀을 그러니까 이 시장을 읽는 게 네네.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시장을 충분히 읽을 수가 있는데 네. 테마주라고 하는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는 뭐라고 해야 될까 지금 구간에서는 좀 많이 힘든 구간이에요 이게. 매수하기가 네, 지금 구간에서는 되게 매수하기가 힘든 구간인 게 테마주라고 하는 게 주가가 급등했다가 낮아졌다가 급등했다가 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제가 준비를 안 해봐가지고 근데 그게 네네 우리 이제 코드님께서는 이제 굉장히 시장 오래 보고 혹은 네네. 이제 아주 시장에 집중해서 많이 보셨으니까 어쩜 네네. 시장이라는 게 조금 흐름이 보일 수도 있지만 네네 아마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뭐 전업이 아니고 네네. 그런 경우에는 뭐 직장에서 뭐 점심시간에 잠깐 보고 아침에 잠깐 출근 시간 보고 이런 경우엔 네네 설령 그 시장의 흐름을 내가 봤다 하더라도 그게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확신이 일단 맞죠. 없고요, 당연히. 맞죠. 네, 그리고 나서 내 생각하는 것대로 가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가슴 쓸어내리지만 반대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뭐 예상 못한 일들이 계속 터지기 때문에 야 이거를 내가 알 수 있다거나 흐름을 내가 읽을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매우 적을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기는 뭐 아니 사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마지막 준비한 게 이 차트긴 한데 제가 아까도 이 단타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수익을 생각보다 보기가 힘든 구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원래 제가 잘하는 것도 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었던 포인트가 원래 제가 SML 나오는 이유가 이런 것도 발표하려고 나왔어요. 원래는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뭘 알려드리고 싶었냐면 사실 이런 식으로 시황이라고 하는 거 개미들 입장에서 이거 읽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저도 직장인이고 저도 하루에 보는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돼요 거의. 근데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사실 나왔던 거거든요. 이 후행적으로 읽는 거 아니에요? 후행적으로 읽을 수 있는 이거 실시간으로 읽는 방법이 뭐냐면 요걸 읽을 수 있으면 돼요. 요거 혹시 쉽게 말해서 지금 요 차트만 한번 바라보고 이걸 바라보면 어느 정도 지금 실시간으로 읽을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런 거죠. 이런 이런 차트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돈의 흐름으로 만들어지잖아요. 무조건 이게 실시간. 뭐예요? 지금 글씨가 잘 안 보이는. 이거 뭐냐면 이제 금 가격들, 달러들, 뭐 금리들 이런 것들이 대한 움직임들이에요. 네. 자 여기서 그냥 이거 내 설명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그냥 예시만 바로 들어보면 지금 요 포인트에서는 금리가 상승하고 있어요. 지금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요 포인트에서 아니 근데 네네. 금리 예를 들어 상승한다. 금 가격 얼마다, 구리 네. 가격 어떻다, 경기 어떻다 이게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게 정말 100% 맞다면 네네. 야 그럼 시장 뭐 지수가 이 정도 상승할 거다 떨어질 거다는 무조건 맞을 거 아니에요. 아니죠. 요 포인트가 뭐냐면 네. 시장의 생각이랑 저의 생각이랑 다를 수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나스닥 지수가 만약에 12,200포인트라고 칩시다. 그럼 이 포인트에서 주가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주가가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 네.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이런 거죠. 주가가 여기서 더 올라간다라고 치는 사람들은 어떤 근거로 매수를 하는 거냐면 지금 시장의 생각들은 하반기 때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약간은 둔화가 될 것 같고 성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한 마이너스 1% 정도의 성장이 침체가 될 것 같다는 것들을 읽고 지금 12,200포인트까지 올라갔거든요. 네네. 그럼 여기서 주가가 더 오른다고 생각을 한다면 하반기 때는 금리도 내려갈 거고 성장도 한 플러스 정도가 날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사람들이 매수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주가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보기에는 하반기 때 금리나 못해 금리 인상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하반기 때 침체도 더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못 하겠죠. 즉 여러분들도 생각하는 것들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네네. 다르다 보니까 지금 매수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만 안다면 내가 생각하는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나는 지금 침체가 올 것 같은데 지금 주가는 올라가고 있으니까 매수하면 안 되겠다. 이런 식의 전략들을 세울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시장을 읽으면서 내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다들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 가지고 이걸 설명드리려고 왔던 거기 시장을 읽는다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너무들 그냥 시장 읽는다는 것 자체를 좀 두려움에 네네. 시도조차 안 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신 맞죠. 거군요. 그래서 요것들이 읽는 게 사실은 그렇게 힘들진 않지만 네.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었다. 그럼 다음 시간에 한번 또 하실래요? 시장 읽는 법? 나올 수 있으면 네네네. 그때 나오고 지금 제가 좀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아, 그래요? 네네. 왜 또 건강이 안 좋아요? 허리가 좀 많이 다쳐서 허리가? 네네. 그렇습니다. 허리는 다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코드님과 함께 일단 이제 저희가 그 지난번에 2편인 거죠. 그 리딩방에서 어떻게 수익들을 이렇게 수익 장난질을 치는지 네네. 오늘 지난 시간에 좀 알려주셨고 네. 그러면 그 리딩방 방장들은 도대체 어떻게 종목 선정을 해서 언제 매수에 들어가는지 예, 사람들에게 어떻게 메시지를 이제 뿌리는지 이런 거를 이제 좀 오늘 설명을 좀 짧게 해주셨고 네. 그리고 요것들을 이용해서 사기를 친다면 어떤 식으로 사기를 칠 수 있는지에 네네네. 대해서 말씀드렸고 요 포인트에서 결국에 여러분들이 단타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수익을 크게 못 낼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아지는데 이 경우를 대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읽고 이걸 투자하는 방법이 제 입장에서는 잘 맞았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싶었다. 근데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하지만 알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 코드님의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라면 아이디어 혹은 뭐 태도가 이제 이런 거니까 여러분도 혹시 이런 쪽은 어떠신가라고 맞습니다. 제안을 이제 맞습니다. 주신 거니까요. 맞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시는 분들 가운데 그렇게 한번 해볼까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아니면 이건 난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각자가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다만 그 리딩방에서 네. 돈 벌 기대로 혹은 뭐 내가 어려우니까 리딩방에 한번 가서 누가 찍어주는 거 한번 좀 사볼까 혹은 그분한테 돈 맡기고 좀 알아서 좀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거 기대하시는 건 매우 부적절한 일이다. 네, 맞습니다. 이거 이제 제일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자 우리 코드님과 함께한 오늘 SML이었고요. 다음에 혹시 또 기회가 닿는다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코드님과 함께 리딩방은 물론 뭐 그 리딩방의 방장님이 굉장히 선한 분이거나 혹은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이 계실 수도 있으나
그런 거에 남의 어떤 그거에 자꾸 내 투자를 이렇게 의지하고 의탁하고 이런 거를 하시는 건 별로 좋은 습관은 아니라는 건 뭐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누구한테 맡기더라도 항상 내가 잘 눈 부릅뜨고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워낙 요즘 들어 뭐 리딩방 혹은 뭐 또 저희를 사칭하는 뭐 이런 등등의 불법 리딩방 등이 이제 활개를 치고 있어서 잠깐 오늘 한번 코드님과 그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SML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도 계속해서 SML은 이어집니다. 좋은 아이디어 가지신 분들 혹은 남들이 혹시 보지 못한 걸 나는 지금 보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저희 SML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여러분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